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경기도가 될 것입니다.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지켜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현재 직전 민주당 차지였습니다. 이 두 곳을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탈환하느냐 여부가 지방선거 승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승산이 대단히 희박해 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거뒀고, 경기도에서는 5%포인트, 인천에서는 2%포인트 차이로 졌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맡았던 곳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린 대로 이 서울 외곽의 변두리 지역에 예를 들면 부천, 광명, 오산, 안산,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구리, 이런 서민과 중산층이 대거 밀집한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지역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국민의힘으로서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자, 만약에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45, 이재명 후보가 50%를 정도를 득표를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서 그 5%포인트의 열세를 만회하고 역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얻었던 45% 중에서 만약에 5%포인트 정도만 빠지더라도 경기도를 찾아올 공산이 대단히 작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전 대통령 후보가 출마를 선언을 했고, 안민석, 조정식, 그리고 전 염태영 수원시장, 이런 사람들과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 상당히 유력한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4월 2일까지 주소를 이전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심재철 전 의원, 이런 후보 정도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로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기지사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런데 제가 4번에 명기한 대로 제가 제기하는 핵심적인 문제점,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후보가 된다면 정통 보수층이 배신자 유승민을 과연 흔쾌히 용서해 줄 것인가? 대통령 선거라면 무조건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후보가 우파 유권자층에 엄청난 죄과를 저질렀어도 무조건 정권 탈환, 정권 교체가 시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눈 감아주고 포용해주고 대통령 선거라면 정통 보수층이 그런 후보를 용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 선거가 과연 그럴까요? 경기도를 빼앗겨서 정권이 망한다고 생각할 유권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승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관건이 만약에 유승민을 따라다니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에 많은 유권자들이 여전히 생각이 묶여 있다면 과연 그런 것을 용서하고 투표할까요? 아니면 상당수가 기권할까요? 아니면 상대당 후보를 찍을까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정통 보수층에서 과연 얼마나 유승민에게서 이탈할 것인가?
만약에 5%포인트 정도만 이탈을 해도 경기도지사 선거를 승리로 가져오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3번에 명기하고 여러 차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승민이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왜 7%밖에 얻지 못했는가? 그를 따라다니는 배신자 프레임. 모든 것이 70년 역사에서 우파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과 정권 상실. 자, 이 모든 이른바 박근혜 사태의 출발점이 2016년 4월 총선 1년 전에 2015년 4월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국민 원내 연설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비유하자면 아버지는 대통령은 집안의 아버지이고 당대표는 어머니이고 원내대표는 집안의 장남입니다. 장남이 아버지나 어머니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가족회의를 갖고 그 가족회의에서 조용히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마땅한데 그 소리가 담장 너머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장남에 해당되는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세차게 비난하고 그의 정책을 매도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도 비판을 하고 경기 부양책에도 반대하고 영유아 지원책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비유하자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원내 연설에서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비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매장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배신자 정치를 촉발시켰습니다. 분노한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유권자들이 심판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1년 후에 2016년 4월에 유승민 파동,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완전히 공천이 망가지고 결국 총선에서 대패해서 의석을 과반수를 민주당에게 빼앗기고 자, 그래서 결국은 대패했고 결국은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출발점, 국회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비난 연설을 하기 1년 전 2014년에는 안종범 경제수석을 통해서 10여 건이나 인사청탁을 했던 유승민. 본인 자체가 재산 신고가 실질적으로는 40억 원이 넘으면서 가진 자, 재벌 이런 사람들을 비판을 하면서 노무현처럼 사회를 2대 8로 나누었던 유승민. 만약에 경기지사 후보가 돼서 출마한다면 정통 보수층이 과연 그를 용서하고 찍어줄까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